차트만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은 그런 장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좀 고민해 보면, 일단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단기 박스권 안에서의 변동은 당분간은 좀 무시하자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말은 비트가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을 때, 이때는 그냥 쉬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박스권을 크게 이탈하는 어떤 행동이 나오면, 물론 이때 내가 이 차트를 보고 있어야겠지만 어떤 큰 이탈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진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하락의 그 강도가 별로 세지 않게끔 계속 잘잘잘잘하게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한 방에 푹 빠졌다면 여기는 계속 찔끔찔끔 빠졌기 때문에 이 캔들과 이 캔들의 종가가 거의 차이 나지 않고, 또 이 캔들과 이 캔들의 종가도 거의 차이 나지 않고, 이 캔들과 이 캔들의 종가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잡지 않고 관망하는 게 요즘은 좀 안전한 트레이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다가, 아까 여기 하락할 때도 사실 계속 지켜봤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포지션을 안 잡은 이유는 이 박스권을 이탈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보다는 박스권을 벌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 차트를 보면 여기서 한번 볼벤을 열려고 이렇게 했지만 다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질질 새면서 볼벤을 열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서 볼벤을 다시 닫을 수도 있겠죠. 닫을 수도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닫을 수 있다는 확률에 베팅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안전하게 정말 볼벤을 여는지를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포지션 안 잡고. 만약에 다시 이거 올라서 볼벤이 닫혀진다, 그럼 그냥 그때 못 먹고 다시 기회를 노리는 거고, 만약에 내 예상대로 정말 볼벤이 열린다면 볼벤 열리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노려보자는 겁니다. 그게 제가 오늘 내린 전략이었고, 여러분들도 다음번에 이렇게 박스권에 있을 때 지금처럼 어떤 경기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어떤 대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 차트 외적으로 비트코인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차트로 평소보다는 더 보수적으로, 평소에 이런 박스권에서 단타 치는 거 되게 좋죠. 위아래로 그냥 발라 먹으면서 재밌게 뭐 물려도 순환매로 탈출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일단은 좀 신중하게 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저도 기다려보고 있는데 다시 그대로 내려왔죠. 아까 여기서 사실 200불 먹고 팔까 하다가 일단은 좀 냅둬 봤는데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네요. 4시간 봉이 그대로 내려가긴 했고, 알트들도 사실 뭐 거의 반등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장을 평가하자면 별로 돈 벌기 좋지 않은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혹시 일봉이 삼각수렴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방향성이 정해지는 걸까요? 사실 삼각수렴이라고 하면 위든 아래든 다 가능성이 열려있는 차트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뭐 점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뭐 점점 이게 삼각수렴을 하는, 이렇게 이런 모양을 그린다면 이 구간에서는 당연히 위도 갈 수 있고 아래도 갈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각수렴의 끝은 우리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삼각수렴의 끝이다, 이게 삼각수렴이 거의 다 다다랐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포지션을 안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50대 50인 상황에서 어떤 우리가 베팅을 한다는 거는 트레이딩으로서의 기본 자격이 없다고 해야 될까? 왜냐면 그건 도박이잖아요. 홀짝 게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홀짝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트레이딩은 좀 더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하는 거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삼각수렴이 되는 이 구간은 확률이 50대 50이니까 이때는 당연히 베팅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비트가 하락할 때 요 구간에서 41,000 요 구간에서 여기죠. 11시부터 이렇게 쭉 하락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 구간에서 많이들 좀 물리신 것 같아요. 순환매를 잘못하셔서 많이 좀 물리셔서 아직까지 순환매를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제 나시TV 카페에 물어보셨고, 제가 그때 거래했던 거래 기록들을 전부 다 캡처를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물론 저도 여기서 잡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처음에 시작했냐면 여기서 시작했을 거예요.
이때 15분 봉인데 제가 여기서 잡았거든요. 이때 잡은 이유가 그날 푸틴하고 파월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사실 별거 없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뭐 별말 없네, 그냥 뻔한 얘기네. 크립토 관련된 얘기도 뭐 별말 없고, 뭐 러시아 크립토 제재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좀 이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계속 떨어졌다는 거죠. 계속 떨어져서 저도 좀 당황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반등이 안 오는 구간에서 제가 순환매를 해서 겨우겨우 저도 탈출했는데, 그럼 어떻게 반등이 거의 오지 않는 이 구간, 딱 보면 반등이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보세요. 여기 링크 올리면,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3월 3일 밤부터 2시 30분까지 제가 잡은 포지션들에 대한 시간대와 날짜, 이런 것들, 그리고 손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요걸 한번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순환매를 했는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